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중 대립이 상당히 본격화돼 가고 있거든요. 긴장의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9월 25, 26 이 무렵에 계속해서 중국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기도하고 있다. 11월 6일이 이제 중간선거죠, 미국에. 435석의 하원 전체와 그 다음에 35석의 상원, 그리고 주지사, 그리고 이제 주별로 이번 선거에서 그 주의회 뭐 이런 거 뽑는 데들이 있어요. 그 큰 선거인데 여기에 중국이 영향을 끼치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26일에는 시진핑이 아마 더 이상 내 친구 아닐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타연히 또 얘기를 해요. 백악관은 이 무렵에 중국이 경제적 수단, 군사적 수단, 또 정보적 수단을 사용해서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그 논평을 냈어요.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중국 정부가 그 아이오와 지역의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아이오와의 콩농사 농민들이 애꿎은 희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을 불을 지르는 그런 광고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서 9월 30일 엊그제 해상 대립이 있어서 사진에 보시는 이 미국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장착 구축함, 그러니까 토마호크를 장착한 구축함이라는 소리겠죠. 아마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를 뜻할 겁니다. 거기에 불과 40m 앞까지 중국 배가 들이댄 이 배가요. 자동차도 40m 고속으로 달리면서 40m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배는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관성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잡는다고 바로 끽 하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몇천 톤씩 되는 배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 40m 앞까지 들이댄다라는 거는 엄청난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보다 한 4, 5일 전에는 B-52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역시 남중국해를 비행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런 그 무역 유해 부분에 이제 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렇게 이제 미중 간에는 기본적으로는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무역 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몸싸움이 가끔씩 터져 나오는 그런 살벌한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와중에 이제 북한은 어떻게 갈 거냐. 북한 입장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9월 29일 날 유엔에서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그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경제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계별로 북한은 비핵화를 선행 안 한다. 이런 연설을 했고요. 이 연설 때문에 이거 폼페오하고 북한이 만나기로 한 10월 그 미북 회담에서 이게 순조롭지 않겠다. 뭐 이런 예측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리용호가 이 9월 29일 유엔 연설에서 미국은 신뢰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를 무려 17차례나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용호 연설 장면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기레기들이 청와대 그 뻥 믿어가지고 옛날부터, 꼭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아니에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조연설은 아니에요. 기조라는 건 총회가 열리는데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번 총회는 무엇에 대한 겁니다. 그런 거 없고요. 유엔 총회를 이제 UNGA, General Assembly라 그러는데 여기에 그 General Debate라는 그러니까 일반 토론, 일반 논의 이런 그 세션이 있고요.
이 제너럴 디베이트에는 거의 그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정상 혹은 그 대표가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연설했을 거고 북한이 29일 날 연설했고요. 트럼프는 지난 25일인가 연설했죠. 여기 이제 이용호 연설할 때 이렇게 보면 거의 사람 없죠. 아마 이용호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박 며칠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이용호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 종전선언을 하는 대가로 북에 대해서 핵을 신고하고 검증하고 영변을 폐기하고 미사일을 폐기하라는 식으로 미국이 요구하는데 이런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종전선언이라는 건 일찌감치 했었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엿바꿔 먹는 흥정물이 아니다. 이런 아주 강성 논평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지금 입장은, 그러니까 입으로 표현된 입장은 이제 뭐 미국과 또 밀고 당기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이 바뀔지 모르지만 종전선언은 그거는 기본 나가리고 그 다음에 비핵화는 단계별로 뭐 자기들 무슨 쓰지도 않는 발사대 몇 개 해체한다든지 혹은 쓰지도 않는 핵실험 갱도 몇 개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미국이 뭐 선물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북한 측 주장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놓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깨끗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입장이 변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이게 협상 전술인가 이제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협상 전술인가 아니면 진짜 태도 변화인가인데 협상 전술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10월 달에 폼페오 방북을 앞둔 그러한 조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게 태도 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게 협상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북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막 수십 발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하고 유엔을 통한 경제 제재 또 미국 독자적인 경제 제재 그다음에 무지막지한 군사 포위 압박을 했잖아요. 심지어 니온 게이자에는 미국의 군사 조치라면 B-61 12와 같은 지금 이것과 같은 이런 전술핵 무기도 사용될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요번 평창 때부터 이제 올리브 가지 흔들어서 드디어는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또 저쪽 워싱턴에 사람도 보내서 6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까지 보고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문맥은 뭐냐면 야 우리 뭐 맞아서 죽기 싫으니까 그래 우리 좋게 핵 내려놓게 그걸 기본으로 해놓고서 시작한 게임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 핵을 내려놓을게 이 얘기 자체가 이 명제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또 태도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여러 번 겪어봤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이 태도인데 이게 원래 요번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미국이 워낙에 지금 경제 제재도 심하게 짜놨고 그 다음에 군사 압박도 보통 심하게 짜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다가 뭐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이 주한 미대사로 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강경 현실론자들이거든요. 존 볼턴, 니키 헤일리, 지나 하스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오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협상으로 밀당을 하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 이렇게 착각하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트럼프는 이때까지 뭐 그냥 호구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트럼프가 워낙 이런 현란한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막 돌발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북핵은 무조건 해결해야 될 아젠다 넘버 원이 된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요번에 종전협정 그 종전선언 얘기 막 나오고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친북 스탠스를 드러내는 이런 과정이 또 거기에다가 엎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그 공화당 민주당 정부 또 조야 이게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요 지금. 쟤를 그냥 손 봐라. 뭐 질질 끌려다니냐. 그러니까 제가 세뇌 탈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나 이 담론가들은요. 아젠다가 뜨면 그 아젠다를 안 다루면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러니까 좀 험한 말로 똥차대는 거예요. 그럼 아젠다에 올라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북한의 핵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떴어요. 거기 올라탔어. 타고 보니까 협상파, 비둘기파 자리를 트럼프가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자기는 나중에 탄 사람은 차지할 자리가 매파, 강경파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밀당의 전술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 아니죠. 뭔가 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태도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태도 변화가 이런 게 일어났나 보면은 이거는 중국의 문제다. 미중 관계 때문에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런 말 가끔씩 했었죠. 김정은이 이제 이상해. 시진핑만 만나오고 나면은 태도가 아주 불량해지는데 뭐 이런 뜻의 트위터나 발언을 여러 차례 트럼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면 북한 역시 그에 따라서 태도가 변화합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립각이 지금 날카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 아마 대화 모드보다는 그냥 개기는 모드. 저는 뭐 대결이라고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북한도 이제 미사일 같은 거나 핵실험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개기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북한도 개기는 모드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태도는 중국을 따르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체제는 지금까지의 1982년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제가 왜 실권을 장악했다라 그러냐면 등소평은 공식 직함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982년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이때까지 중국은 앞에는 공산청년단, 공청, 거기 뭐 이름은 근사한데 실제로는 우리로 치면은 외곽 조직이에요. 공산당에. 그래서 숫자도 무지하게 많아요. 수천만 명이에요. 앞에는 공청 그리고 상해파를 세우고 뒤에는 당과 군의 범털 및 그 범털 자제로 이루어진 군당 복합체. 그중에 이제 일부가 당 중심의 유명 인사의 자제들을 흔히 타이츠, 태자당이라고 부르죠. 뒤에는 그 군당 범털 복합체, 군당 복합체가 뒤에서 딱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이원 구조를 가지고 왔었어요. 한 30년을. 2012년까지.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발전하고 사회 곳곳에 문제가 산적할 거 아니에요. 이 공해라든지 그다음에 내륙과 해안 사이에 소득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시위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뒤에 버티고 있던 군당 복합체 입장에서는 앞에 이때까지 한 30년 뛰어왔던 상해파와 공청에 갖자 놨던 거예요. 이것들 커넥션 갖고 이것저것 다 돈 되는 건 다 찍어 먹고 설치고 있고 결국 좀 똑똑하다고 앞에 세워놨더니 뭐 별로 시원찮고 그러니까 이 군당 범털로 이루어진 군당 복합체가 시진핑을 내세워서 친정체제로 들어간 거라고요. 이게 2012년 말에 일어난 시진핑 체제 등장의 의미입니다. 강성들이죠. 여기는 강성들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살펴보면 시진핑 체제에서 장성택 처형이 일어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성택은 시진핑 이전의 후진타오하고 북한의 체제 변경과
연착륙에 대해서 개혁개방 연착륙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을 비밀 녹음을 했는데 중국의 정보부가 이게 어떠어떠한 루트를 타고 평양에 전해져서 그 결과 장성택이 처형했다. 이게 이제 장성택 처형에 대한 가장 정통한 설인데요. 어쨌거나 장성택 처형이 시진핑 체제 아래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이때까지 6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4차례가 시진핑 체제 아래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진핑 체제 아래서 북한이 25번이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체제 아래서 남의 나라 멀쩡한 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됐습니다. 이는 그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핵무장 위성국가로 육성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급작스럽게 탄도미사일 기술이 완성점을 치달아서 발전해서 사거리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단 하나 이 탄도미사일의 궤도 재진입 기술만 남아있는 상태까지 가냐. 어떻게 핵실험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핵융합 기술, 그러니까 이 원래 원폭은 핵 분열만 해요. 근데 원폭의 성능을 높이려면 핵융합을 섞어요. 그걸 더머뉴클리어 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핵융합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 핵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그 핵 분열, 원폭의 성능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 첫 단계에서 처음 단계 부분에서 핵융합을 선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폭탄과 작은 수소폭탄과 원폭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한이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과 부품은 누가 제공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북한을 핵으로 무장한 무력 별도 행동부대 위성국가로 육성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통한 해설입니다. 북을 볼 때. 자, 이 정도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자유진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 미국이 주도하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 위성국가가 함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움직여도 정확하게 움직인다고요. 동맹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울진삼척, 그럼 68년 10월 그 늦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12월, 11월 그래서 이제 쭉 한 달간 사건인데 한 100여 명 이상 내려왔죠. 무장공비가. 그러면 그냥 북한이 도발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베트남 전쟁이랑 맞물려 있어요. 이 베트남 전쟁의 최고 정점이 언제냐면 68년, 6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이제 존슨 행정부 말기거든요. 68년이. 68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존슨은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텀 더 대통령을 해서 68년 말 대선 때 패배를 하는 사람인데 이 68년에 바로 미국 대선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10월 30일에서 11월 2일 요 사이에 지금 대선 직전이에요. 요 사이에 대량으로 공비가 침투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이전에 68년 1월에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납북을 해서 11개월을 대선 끝날 때까지 겨울 한겨울까지 북한이 억류한다고요. 승무원 전체와 함께. 그리고 68년 11월에 닉슨이 당선돼가지고 1월 초부터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닉슨이 월남전은 월남인들의 손에 의해서 치러져야 된다라는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게 비에트나마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독트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손 빼겠다는 거죠. 월남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68년이 특히 가장 피크고요. 그때 조여가지고 미국으로 가면 손 빼게 만든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때 미국의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도발을 한 거예요. 그게 울진 삼척 사건이고 그 이전에 푸에블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정세랑 맞물려 있어요. 북한 도발은.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김간애가 앉아있다가 도발해봐. 오늘 좀 이거 도발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도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1.21 사태도 요 무렵 아니에요. 68년 1월인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67년 1월인가 68년 1월이죠. 그게 다 월남전이랑 맞물려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울진 삼척 때 그 토벌돼 가지고 이제 그 무장공비 시체 수습하는 광경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그래도 뭐 천안함 같은 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다에서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 애국적인 열정이 많지 않으면 거의 분개를 덜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때는 한 100여 명이 들어와서 전국을 휘짓고 다니니까 매일 방송 나오고 매일 총격전 있고. 그러니까 극도로 그 국민적 그 긴장이 강화됐던 시기죠. 이게 이제 그 납북돼 갖고 한참 붙잡혀 있었던 그 푸에블로죠. 미국 정보 정찰함이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북한은 옛날부터 이렇게 중국이나 소련의 입장, 그 세계 전략에 맞춰가지고 도발을 하고 자기 입장을 처신을 하고 정리하고 이런 체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 관계에서 월남전 참전해. 그럼 참전하고 어디 뭐 저기 뭐 유엔 저기 그 무슨 평화유지군에 우리 가야 돼. 그럼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여긴 그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소련이나 중국의 월남전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죠. 근데 어마어마한 물자와 무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미국이 반전운동 심해지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굉장히 그 맹렬해지니까 68년 11월 대선 끝나면은 새로 등장할 미국 정부는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손을 뺄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런 거 도발해서.